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뿌리사랑치과 운전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미철 원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환자분들의 경우에 뼈 이식을 해야 되나요? 못을 벽에다 박아야 되는데 날카로운 벽에다가 아주 좁은 벽에다 못을 박기는 힘들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요. 못이 잘 유지가 되려면 밀도도 중요하지만 두께도 중요하다. 뼈가 너무 좁거나 뼈의 상태가 안 좋은 분들, 임플란트가 튼튼히 버티기 위해서는 못을 박을 때도 주변 뼈의 밀도와 주변 뼈의 깊이랑 어떤 두께가 중요하듯이, 환자분들 보통 CT를 찍기 때문에 CT 상에서 실제로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4.0mm 직경 아니면 4.5, 5.0mm의 직경이 들어갈 때 얼마나 나사선이 노출되는지, 임플란트가 그 뼈에 단단히 신겨줄 수 있을 수 없는 그런 뼈인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는 편입니다. 그럼 CT를 찍는 거는 그런 네. 부분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 CT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비용적인 걸 내야 되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비용을 내시는 환자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지점이 있을 거고요. 비용을 안 내고 상담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슷한 케이스의 환자분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나사선이 노출된 거나 실제로 임플란트 모형에서의 그 노출된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거의 100% 이해하시는 편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지 않아도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많이 있죠. 특히 전치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심미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브릿지를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 상악 1번, 1번이 없고 2번, 2번 브릿지나 1, 2, 1, 2가 없어서 3, 3 브릿지를 하고 있는 분들에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게 될 경우에 파닉이었던 자리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볼륨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치부에 임플란트 심을 때 우리가 6군데를 다 심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몇 군데의 임플란트를 심고, 그 심는 자리에는 당연히 GBR이 들어가지만 심지 않는 파닉 부위에도 그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브릿지 임플란트를 모처를 형성하게 되게 되면 잇몸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환자분이 웃을 때 잇몸이 내려가는 형상들이 보이게 되고, 치아의 길이가 달라지는, 치경부의 그 라인들이 더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미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위에도 당연히 볼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뼈 이식과 연조직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립니다. 브릿지를 다시 원하는 분들을 할 때에도 그 파닉 부위에 GBR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미성 때문이죠. 특히 상악 전치는 심미성 때문에 그런 보강적인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임플란트를 하실 수 없는데, 하악 7번 같은 경우에 제가 발치를 해요. 6번까지만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6번에 뼈 이식을 할 때 7번 또 ARP 개념으로 뼈 이식을 해놓고 끝내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이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뒤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의 비용 추가만 더하게 되면 5, 6번은 임플란트 심고 7번은 비용적인 문제로 지금은 안 하지만 나중에 환자분이 저작 효율이 떨어지거나 7번의 임플란트를 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 뼈 이식을 해놓고 안 해코의 차이는 좀 크거든요. 7번 자리까지 조금의 비용 추가만 더하고 뼈 이식하면서 조금만 재료를 더 추가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7번까지 뼈 이식을 해놓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차후에 임플란트 심을 때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손에 여러 제품들이 거쳐왔다고. 좀 어리 어답터라서, 그리고 저는 좀 궁금증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많은 재료를 써봅니다. 써보고 그 중에서 저한테 맞는 제품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그 맞는 제품이라는 게 저한테 손에 맞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환자 입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쓰는 거고, 하물며 우리가 복합 레진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더라도 10년 이상 기능을 해야 되는 거고, 임플란트나 이 GBR에 관련된 고리식제나 연조직 제제 같은 경우는 그 이상 기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손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쌓여온 데이터와 경험상의 여러 가지 우리 임상 데이터들이 정말 안정적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제품들은 거의 다 15년 이상 쓴 제품들이 많아요. 그 회사에서 새로 리뉴얼하는 제품들도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써보면서 그 비교를 해보면서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케이스에서 수천 건 이상 써보고 데이터가 쌓여 있는 제품들도 저 자신의 데이터도 만들어 갑니다. 원장님의 다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살아남은 제품들, 한 제품들이 여기 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뼈
뼈 이식을 할 때 네. 과정이 있잖아요. 네. 임플란트 치료, 네. 순서, 네. 그다음에 이제 재료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치하고 무조건 딜레이드로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저처럼 발즉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분들이 현재는 지금 더 많아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블러드 서플라이나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발즉 수술을 많이 하고 계시고, 보통은 치아가 발치가 되고 이제 힐링된 사이트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 드뭅니다. 저희 병원은 거의 90% 이상 환자분들이 치주염으로 인해서 제가 발치를 하고 예약을 잡고 수술을 하든 당일 수술을 하게 되든 수술을 하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조직과 염증을 다 긁어내고 당일날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뭐 당연히 본이 괜찮은 부분에 이제 많은 본이 녹지 않은,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사운드한 본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에는 저는 거의 원 스테이지로 가는 편이라서 그 경우에는 보통 힐링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의 두 번째 수술까지 안 가고 쉽게 좀 갈 수 있는 편으로 유도를 하는 편이고요. 너무 많은 본이 녹아 있고 임플란트는 심을 수 있지만 2차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는 저도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좀 기다렸다가 2차 수술을 가면서 환자분들한테는 1회법으로 가냐 아니면 2회법으로 가냐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한 10% 미만의 환자분들이 발치를 하고 그날은 제가 ARP만 하고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다시 심는 케이스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케이스는 저희 병원에서는 좀 드물다 보니까 거의 발즉 수술로 90%의 환자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연조직이 부족한 경우는 힐링을 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멤브레인을 쓰면서 저도 이제 가는데 디펙트가 어느 정도가 있고 연조직이 얼마나 괜찮냐에 따라서 힐링을 달고 안 달고가 좀 결정은 됩니다. 너무 많이 본이 녹아서 하악감까지 가까운 케이스나 이럴 경우에 제가 환자분한테 약간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드려요. 한 70% 정도는 심을 수 있을 거고 한 20-30%는 못 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환자분이 신경마비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상악 같은 경우도 CT에서 보였는데 들어가 보면 상악동이 뚫려 있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못 심고 그러니까 뼈 이식만 하고 나올 수도 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이 왜 임플란트 뭐 심었냐라는 얘기를 듣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를 굳이 심어서 위험도를 제가 만들진 않겠다. 몇 개월은 더 걸리겠지만 안전하게 가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 경우에는 제가 환자분한테는 상담을 잘해서 좋은 뼈를 쓸 수 있게 유도는 하는 편입니다. 빨리 임플란트 수술을 끝내고 싶어 하시고 수술을 여러 번 하기를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저도 90%의 환자분들은 심어드리는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신경마비가 온다거나 상악동이 뚫려서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상악동으로 임플란트가 빠져버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환자분한테 그런 가능성을 설명을 드리고, 대신 환자분이 여러 번의 수술을 안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또 짧은 기간 내에 끝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저는 좋은 뼈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에 맞게 수술을 들어갑니다. 초진에 굉장히 신경을 네.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네. 초진부터 시작해서 어떤 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좀 싫어해요. 신안을 보고 진단에 빠져 있으면 시간 가는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병의 원인을 진단을 하는 게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1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단이 잘못되게 되면 엔도를 안 해도 될 치아를 엔도를 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엔도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치수 오리진인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뭐 치주 치료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그 진단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프라블럼 리스트.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왔을 때 주소가 어떤 치주일 수도 있고 치수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 또 말씀을 드리지만 치아가 28개가 있다고 하면 그 28개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전체 숲이겠죠. 그 교합, 구강의 어떤 전체적인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턱관절부터 근육으로 이어져서 치아까지 오는 그 치주 조직의 마지막 치아의 그 끝까지 그 모든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단순히 치아 28개만, 치아 하나하나의 충치와 치아 하나하나의 치주 염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조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 모든 거를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는 교정치료까지 15년 이상 해온 사람입니다. 통합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종합병원에서는 보존진료를 위해서 보존진료를 하고 다른 과와의 협진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작게 혼자서 치과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진단을 통해서 교정부터 시작해서 임플란트, 보존, 보철, 뭐 리엔도를 하기 위해서 뭐 보존까지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환자분이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병인들과 왜 그런 병들이 생겼는지, 치경부 마모나 치경부 협착이 환자분들이 생겼을 때 그게 단순히 이를 세게 닦아서만이 생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갈이나 이강물이 그리고 교합의 문제에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못 들으신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치과를 오래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하는 얘기를 하실 때도 많습니다. 부한 환자분들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6개월마다 치주 치료를 꼭 하세요. 50대 이상, 40대 이상 환자분들 중에 치주가 안 좋은 분들은 목표는
임플란트를 최대한 안 하고 5년, 10년 이상 내 자연 치아를 쓸 수 있게 전 유도를 해드려요. 정말 안 좋은 치아가 있고 이 치아가 향후 얼마 내에 나빠질 수 있는 게 보이면 저는 환자분들한테 치주치료하면서 환자분 이 치아는 몇 개월 내에 몸의 면역이 떨어지거나 너무 피곤하실 때 부어서 오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조금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수 있다. 환자분이 갑자기 와서 이거 뭐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내지는 이게 이렇게 나쁜지 몰랐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환자분이 그 부분을 조심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부분 더 관리 잘하자. 추진할 네. 때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세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길게 얘기하면 30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한 2, 3분 흘렀나 싶었는데 환자와의 라포를 형성하고 그리고 모르고 있었던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건강검진처럼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고 좀 신기한 치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앞에 있는 재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뼈이식 재료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콜라겐 제제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이오스 콜라겐이라는 제품이 들어오고 그 위에 그 유사한 제품들이 국내 제품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제품들이 있겠죠. 여러 번의 내 과정을 거쳤을 때 결과물이 안 좋고 저는 거의 다 10년 이상 써본 제품들이다 보니까 저 손에 있고 남는 제품들이 남습니다. 원장님들이 그러세요. 다 바이오스 쓰고 싶고 다 바이오 가이드 쓰고 싶고 위코 그래프트 쓰면 좋은데 아무래도 비용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들 많이 못 쓰고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선입견이 오래간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바이오스 콜라겐이나 바이오스라는 제품, 바이오 가이드 뭐 제품 너무 많이 쓰고는 있지만 이런 과정까지 오기가 좀 힘들기는 했어요. 국산 본이나 일반적인 본에 대해서 거의 2배 가까운 비용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을 그걸 어떻게 설득하냐의 문제로 좀 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국산 임플란트를 쓰다가 스트라만이라는 지금 제가 외산 너무 비싼 임플란트죠. 환자분을 설득할 때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국산 임플란트들이 아시다시피 외산 임플란트와 비교해서 견졌을 때 떨어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 병원 자체가 수가가 낮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병원을 안 가고 저희 병원을 선택하셨을 때 빠른 진료를 원하시고 시간을 줄이기를 원하시면 국산 뼈에 비해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친 가이스트리사의 바이오스라는 제품 세계 1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병원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고 너무 좋은 뼈고 단기간으로도 그렇지만 장기간으로도 너무 안정성이 있는 이 뼈 이식제이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실패를 줄이고 싶을 때 다시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케이스일 때 레스큐 본이라는 컨셉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바이오스라는 고리식제 콜라겐 이 제제는 특별하기는 합니다. 환자분 덴탈 IQ가 많이 높아지셔서 임플란트보다 더 중요한 게 평생 가야 되는 뼈다. 그럼 환자분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하셔요. 뼈가 좁거나 뼈가 약한 분들, 뼈의 골질 자체가 D3, D4 그리고 많이 녹아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뼈를 써야지만 단기적으로도 수술을 빨리 끝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10년, 20년 지났을 때 데이터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벤츠, S클래스 좋은지 다들 아세요. 외산 S사 전세계 종묘율 임플란트라 얘기하면 바로 이해를 하세요. 이건희 회장, 싸이 씨도 외산 임플란트를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분 제너시스 요새 엄청 좋지 않냐고. G90, G80, GV90, GV80 얼마나 좋냐고. 국내 이제 임플란트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국내 심으셔도 상관없다고. 대신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건데 20대 아들이나 자제분한테 임플란트를 심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제분이 50년, 60년 임플란트 써야 되지 않냐고. 이런 좋은 임플란트 괜찮다. 고리식제도 그래요. 고리식 제가 10년, 20년 후의 데이터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 뼈도 녹는데 이식한 뼈가 어떻게 10년, 20년 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국산 뼈들에 비해서 가이스트리의 바이오스라는 뼈와 이 콜라겐 제제 이 뼈들은 데이터상으로도 10년, 20년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오래 간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뼈가 예를 들어서 정말 약한데 거기다 임플란트 심어놓고 잘 씹을 수가 있냐고 빠져버린다고. 아, 이 뼈가 중요하구나. 그러면 그 뼈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산 뼈를 쓸 때와 역사가 40년, 50년 된 이 뼈를 쓸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바로 이해를 하세요. 좋은 집안에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임플란트도 없는 뼈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좋은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안 심으면 임플란트는 빠진다고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덴탈 IQ가 높아지셨기 때문에 임플란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위한 그 뼈가 중요한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벤츠 S클래스인데 타이어를 이상한 타이어 중국산 타이어 쓸 수 없잖아요. 타이어도 작년이 명품 타이어 쓰게 돼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장착이 돼서 나오고요. S사 임플란트를 심는데 환자분이 국산 뼈 이식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스트라만 심는 분들은 거의 다 가이스트리의 제품을 같이 뼈 이식을 합니다. 그거를 원하세요. 하지만 국산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GV 요새 80, 90에 타이어 정말 좋은 고급 타이어 같이 장착돼서 나와요. 국산 임플란트 정말 좋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상관없다. 뼈 좋은 거 이식하자 그러면 환자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잘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2배 정도의 차지가 붙더라도 거의 저희 병원에서는 7, 80%의 환자분들이 따라와 주십니다.
특히 젊은 환자분들은 자기 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7, 80대 분들이 임플란트 심어서 써야 될 기간보다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임플란트 심고 써야 될 기간이 더 많기 때문에 내 몸에는 정말 좋은 제품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뼈이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걸 따라와 주시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임상적으로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이 제품을 쓰시는지.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심어본 원장님들은 D3, D4는 왜 무서워하는지는 실패하면 안 되는 케이스. 일단 그 기간 자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 10년간 인생템으로 정말 좋습니다.